자, 어제 안철수가 패배했습니다. 초반에 이 자신이 작년 12월 말에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일찌감치 말뚝을 받고 알박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안철수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지금 안철수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3지대 후보로서 계속 이 여러 가지 경선에서 자진적 철수하거나 패배를 해왔지요. 그래서 안철수의 이 제3지대라는 부분이 그게 이 대한민국의 진영 논리에서 한계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일화 경선에 승복하고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 선거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가 일정한 세는 있지만은 전형적인 한국의 제3 후보로서의 이 한계 부분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가 이겼더라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제3지대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윤석열 그리고 야권, 여권 일부, 시민단체까지 모여서 범야권 대통합을 한다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런데 과연 기존의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현재 경선에서 이겼고 또 이 본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제3 후보 진영으로 새를 몰아주면서 이 발전적 해체를 하겠느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세훈이라는 이 사람이 문제도 많고 때묻은 인물이지만은 조직력이라는 부분 그거는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제1야당은 보수, 국민의 힘이다라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시간을 늦추면서 안철수를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먹혀들었다. 여론조사 시기가 빨랐더라면 이 안철수가 유리했을 건데 이 최종 등록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막판으로 끌고 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3자 대결까지도 가겠다 했을 때 결국 안철수가 3등하게 돼 있는 것은 뻔한 겁니다. 이번에도 안철수가 3등을 하면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지난 2018년에 박원순이 당선되던 선거에도 보면 박원순 1위, 김문수가 당시 한국당 후보로 2위, 안철수가 3위를 했죠. 그때 아마 20% 득표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무너지면 또 3등이 되고 만약에 박영선이 당선된다면 안철수는 아마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늦추어서 결국은 안철수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으로 되면서 안철수는 윤석열과 닿을 수 있는 제3지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안철수가 되었을 때는 편하게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었겠지만은 오세훈이가 된 마당에 윤석열이 국민의힘과는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처럼 그냥 밖에 빠져 있다고 하고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이 원사이드하게 박영선을 이기고 부산에서도 박영준이 김영천을 이기게 된다면 그때는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희석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당이 버티는 힘이 생길 것이고 보궐선거에 빠져있던 윤석열은 아마 앞으로 보궐선거 이후에 문이 레임덕 오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기세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안철수처럼 자신의 세를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남 부동산 민심이 2주 동안 유지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단일화 전까지는 안철수나 오세훈이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왔을 수는 있겠지만은, 단일화가 된 마당에 윤석열이 이번에 등판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윤석열의 정체가 뭐냐, 윤석열로 하여금 오세훈으로 단일화된 부분에서 이 야권을 돕는 부분이 결국은 그에게는 대비할 수 있는 찬스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재보선에 나설 계획이 없고 칩거할 것이다. 공개적이고 대외적 행보를 신중히 할 것이다. 그냥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측면 지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가게 될 때 윤석열 없이도 야권이 대승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건가가 지금 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윤이 돕고요. 그리고 도운 다음에 국민의힘과 윤의 관계 설정을 또 그 이후에 계산해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무성이나 이재호, 그 다음에 또 한 보수 언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지원했던 김무성, 이재호, 그리고 특정 보수 언론이 이번에 굉장히 곤혹스러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나 이재호가 안철수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해가 가요. 왜? 그들이 안철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힘이라는 판을 흐트리고, 그래서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는 즉시 아마 국민의힘은 거의 해체 위기를 맞을 겁니다. 안철수 당락 여부를 떠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해체되는 위기를 맞게 될 때 결국 여권이 승리하거나 안철수가 승리해도 개헌을 판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강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져버렸어요. 그러니 오세훈이가 됐고, 또 오세훈이가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석현이라든지 김무성, 이재호 이런 세력들이 이번에 이 결과에 대해 제일 실망을 할 거고요. 또 개헌이 아니라 제3지대 대선 후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철수의 패배로 윤석열 측이 타격을 좀 입은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보수 언론이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밀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 언론은 왜 안철수를 밀었을까? 홍석현이 열심히 밀고 있는데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보수 언론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허구헌날 이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중도까지 포함하는 또 세력화를 해야 된다. 보수가 뭐 새로 태어나야 된다 말을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지난 총선에는 모두 단일화만 되면 총선은 이긴다고 바람을 잡고 황교안을 밀었죠. 자, 그 보수 언론은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나면 사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보수 언론이 지금 매우 곤혹스럽게 되어버렸다. 할 말이 없게 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정도로 가지 않고 결국 안철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보수판을 흔들어서 보수 정당을 약화시키고 해체시켜서 개헌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욕심 때문에 안철수를 내세워서 보수 정당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 4분 오열된 약화된 보수 정당을 개별적으로 흡수 통합해서 개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업무가 일단 깨졌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의 당선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거기에 한 보수 언론까지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헌 세력들의 실체가, 말은 진보 보수니 이렇게 대결이니 하지만은 진짜로 그들이
노리는 것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